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박신성 손해배상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정영재 변호사님 그리고 김정민 의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의 정영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정민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 효력이 적용되는 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재 변호사님, 중대재해처벌법은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6차례 심의를 거친 끝에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법으로서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 법령은 중대재해와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당해 법령을 제정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안전관리 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 일선의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 또는 법인에게 현저히 적은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령을 살펴볼 건데요. 노무사님,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의 목적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새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될 예정이라는 거죠. 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적 의무와 내용, 구성요건 등 보호법익이 달라서 별도로 성립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관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고요. 본사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물론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도 하는 경우에는 양 법조가 동시에 적용돼서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이 올해가 아니라 공포했던 2021년 이후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024년이 되겠죠? 그때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따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법률 제2조에서 좀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종사자의 경우에는 범위를 근로자, 노무제공자, 단계별 수급인 등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적용 대상되는 부분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라는 말씀과 함께 그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라는 단어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와 동일한데요. 근무지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산안법상 산업재해 개념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백화점 붕괴 사고나 화재, 그리고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전염병이 확산된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요. 교통수단을 예로 들어보면 단순 교통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리상의 하자가 있거나 그 부품 결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인정 요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2개월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중대재해에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음번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이 중대재해처벌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신성 손해배상사, 정영재 변호사, 김정민 노무사였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